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이 자유와 책임, 권리와 존중 사이에서 오랜 논란이 되어온 성교육. 이 최근 성교육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 성교육. 한 사람의 부모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성교육 관련한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언급하고 성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동성애한 한 전도사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부모들의, 교사들의 가슴을 치게 합니다. 저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정말로 남성화로 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때 생명주의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상담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했을 때 도움을 주셨더라면 제 어렸을 때의 성폭행과 그리고 동성애로 그리고 성전환까지 가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인권 학부모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서에 생물학적인 성 외에 사회와 문화적인 성을 당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있으면 동의를 구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교과서에서 묻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함께 잘까, 뽀뽀할까라고 말하는 사파를 성적 자기결정권 항목으로 수록했습니다. 이 시대 성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서울학생인권 5조에요. 임신과 출산이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에게 섹스할 권리가 주어졌네. 섹스할 권리라고 저렇게 아이들이 과제물을 내고 액티비티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면은 너 이거 무슨 소리야. 학생인권 조례에 있잖아요. 네, CGN-TV 김현정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앞서 본 영상에서 이 생명주의 성교육을 좀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말이 좀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하시면서 느낌은 어땠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이효진 전도사님하고는 사실은 1대1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이 한번 잘못된 길을 갔다가 온 입장으로서 더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성교육을 올바로 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현재. 네. 사실 뭐 앞서 영상에서도 이제 좀 나왔습니다만은 VCR을 봤을 때 사실 그 내용 안에 성교육의 좀 실태라고 할까요? 조금 심각성을 좀 느꼈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배워보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천 성교육 도서라고 나온 책들이 있는데 그곳에 사실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와 어떤 성기 모습 노출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이게 음란물이다라는 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현실입니다. 네. 우리가 파란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더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인 성교육이 오히려 선진화된 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관련 논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왜 선진화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그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교육 방법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이겁니다. 피임을 잘해야 낙태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사실 맞는 말 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건 거꾸로 또 뒤집어 보면 서로 동의만 하면 나이와 뭐 어떤 서로의 관계와 이런 걸 무관하게 어떤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사실은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서로 하고요. 동의만 되면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교육이 피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교육의 핵심은 내 몸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 몸을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스웨덴의 한 한국인 학생의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네. 함께 같이 보시죠. 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몸은 내가 왜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을 남들에게도 이렇게 부끄럼 없이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도 쉽게 SNS에 글을 쓴다거나 그걸 본 사람들 그런 걸 본 친구들도 항상 너의 그런 생각에 되게 지지를 한다.
정말 성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음란물 예방 교육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쁘다고 얘기 안 한다고 나쁜지 모르나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보지 말란다고 안 보나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말끝을 흐리세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나쁜 거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너가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데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성경적 성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왠지 딱 떠오르는 게 약간 금욕주의, 그다음에 또 뭐 약간 성을 터부시하는 네.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쉬운데 사실은 아이들 성경적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이들 인터뷰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천지창조와 남자 여자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도 배웠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데 될 수 없다는 것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못 되는 것도 남자 여자가 몸은 바뀌어도 염색체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 치마 입을 때는 반바지를 입거나 거의 좀 안 입는 게 좋다고 썼어요.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한 가정이 생기는 거. 네, 정말 우리 아이들 훌륭한 인식이 자리 잡힌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보실 때? 네, 정말 아이들 정말 예쁘죠. 지금 인터뷰한 아이들 말고도 소감문을 적어낸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성하면 보통 남자와 여자, 몸을 떠올리게 되는데 성이 성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는 더 놀라웠어요. 미래에 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를 생각하게 됐다. 그 이 부분까지.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예. 벌써 예. 본인 아기까지도 생각하는 네. 거죠. 이렇게 약간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 성교육이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백지장 같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먼저 써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조기 성교육 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취재하고 아이들 만나보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 성교육 먼저 받은 아이들 나중에 세상 나가서 어떤 이야기 듣고 어떤 영상을 보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 잘 지켜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사실 성품이라는 게 아이 때 많이 형성이 되고 네. 또 뇌 발달도 아이 때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지식적인 부분에서 좀 더 채워준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채워준다면 훨씬 더 올바른 성문화를 갖고 있는 아이로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또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신 김영정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동그랗고 큰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자기가 뾰족한 잎사귀가 되고 싶다 그걸 오려낸다 한들 자신만 아프고 계속 심겨진 염색체대로 자라날 뿐이잖아요. 인간도 그러할 텐데 정말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교육과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CGN-TV 뷰리지와 함께 하시죠. 네, 성교육과 관련해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이재욱 대표님과 최경환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서 취재 기자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정말 이 성교육의 어떤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좀 이 문제점이 좀 부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그 내용은 아까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물학적으로 이 올바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제시해 주는 것이 공교육과 공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현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완전히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좀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이제 성교육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건전한 네. 성교육을 배웠죠. 이 가정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이 신체적 특징, 그리고 발달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 특징,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 여자가 어떻게 남자에게 서로 예절
잘 지킬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건전한 내용. 예. 그런데 1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제 다큐멘터리 그리고 논문, 이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성교육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좀 살펴보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전과 다르게 이 성인 음란물을 일찍 접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다 진행한 다음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는 어떻게 질문했냐? 소위 이 음란물을 보고 나왔던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끊임없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성혁명적인 교육이 이 대안으로서 제시가 됐고 이것이 또 맞물려 들어오면서 이 공교육 그리고 공교육을 둘러싼 이 성문화센터 현장들에서 이 성혁명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사실 그와 같은 공교육 현장과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현장에서 이런 니즈들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연령대를 낮춰서 굉장히 건전하고 가정 중심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교육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과연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조금은 분별력이 부족하게 그냥 너무 혁명적으로만 갔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특히나 이번 성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성교육 교재예요. 네. 특히 여가부 관련 교재인데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가부에서 배포한 책들이 134권인데 그중에서 한 20여 권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급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성교육 도서가 옳다고 여기면서 번역한 책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한국의 페미니즘 작가가 기술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책들을 이제 추천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여가부에서 추진한 나담 어린이 도서 추진 사업은요, 2018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네. 취지여서 그런지 남자와 남자의 사랑도 하나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네. 또 그것을 이렇게 독려하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역시 그 책을 봤죠. 네, 분석을 어땠나요? 해보니까 네.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부부의 성관계를 너무 리얼하게 묘사한 그림이 있었고요. 거기에 글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 재미있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여자끼리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리킨 책들이 있었고요. 여성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는데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 아름다운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페미니즘 작가들의 책들도 있었습니다. 네. 더욱 놀라운 것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그런 모성애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빠 인권, 엄마 인권 이렇게 가리키면서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부터 이런 책을 읽고 그리고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맞물린다면 네. 나의 생각대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의 이 나다움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성교육의 문제가 좀 끊임없이 제기가 네,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과 뒤가 바뀐 교육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성경적 이 성교육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성경적 성교육은요,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셨는가를 알아가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이라고 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제정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고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은 이제 교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훌륭한 전제들을 하고서 교육을 할 때 성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사실은 질문을 회피하거나 야단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질문한 것을 토대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네. 창세기 교육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의 시작은 천지창조부터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이들에게 태아 발달 단계부터 쭉 교육을 하면은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 성교육에서 가정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가정관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혹시 미워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 그런 생각에 떨쳐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또 맞춤 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자기 가정이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핑계 삼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또 그런 피드백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좀 얼마 전에도 사실 안타까운 그 사례로 3세 아이를 그냥 친엄마가 네. 버려둔 일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성교육을 하다 보면 단순한 성교육에서 나아가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품까지 다져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동성애라고 부르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어. 이걸 우리는 그래서 인정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바로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를 막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할 때는 그쪽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실을 우리는 알려주는 거죠. 어떠한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으로도 성염색체, 여자는 XX, 남자는 XY는 변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딱 쥐고 계시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변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겉모습만 달라진 거래.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너희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1 더하기 1은 0도 되고 3도 되라는 얘기를 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성문화의 교육 이거는 어떤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된 논문을 보더라도 이 부모가 말하는 거하고 공교 현장에서 출강하는 외부 강사들의 말이 이 신뢰도가 더 높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성경적 성교육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성에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전달하기보다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 중에서 이 성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아빠와 엄마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성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정해 놓으신 이 가정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마치 에덴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성경적 성교육을 할 때는요. 처음에는 성교육으로 시작하다가 복음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성교육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복음으로 마치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성교육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성과 관련해서 성애화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적 성교육만 가르친다고 되진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구나.
세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먼저 잘못된 가치관으로 물들이기 이전에 오늘부터 이제 부모님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정말로 진리의 성교육을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